안녕하세요. 책 읽는 은하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책은 30초 만에 어색함이 사라지는 잡담이 능력이다 라는 책입니다. 잡담은 알맹이가 없는 이야기다. 인사 플러스 알파로 이루어지며 훈련하면 누구라도 능숙해진다. 잡담의 결론은 필요 없으며 과감하게 끝을 맺는 것이 특징이다. 잡담은 대화가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대화 능력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다. 그래서 잡담력이란 상대와의 어색함을 없애고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어 서로 간의 거리를 좁히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힘이다. 말주변이 없는 사람도 숫기가 없는 사람도 약간의 법칙만 알고 연습을 하면 잡담에 능해질 수 있다. 저자는 책에서 그 방법을 알려준다. 지은이 사이토 다카시, 옴기니 장은주, 위즈덤 하우스에서 펴낸 책입니다. 지은이 사이토 다카시는 도쿄대학 문학부 교수이며 교육학과 법학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고 1분 몰입, 공부 힘, 독서력 등 다수 책을 쓰셨습니다. 잡초처럼 강한 잡담이 깊은 관계를 만든다. 잡담력, 그것은 잡초가 갖는 생명력과도 같다. 어떤 토지에서도 그야말로 도시무 콘크리트 틈에서도 돋아나는 민들레처럼 고독으로 마음의 문을 닫은 사람이나 혐오스런 사람에게도 개의치 않고 적극적인 잡담으로 사회와의 끈을 이어준다. 잡담력에 능한 사람이란 그런 잡초력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 싶다. 필요한 이야기, 용건과 관련된 이야기만으로는 그 상황이 끝나면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나버린다. 절대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은 도모할 수 없다. 그런 콘크리트 같은 분위기 틈에서도 돋아나는 잡초 같은 잡담이야말로 깊숙한 곳으로부터 인간관계를 이어준다. 도와달라는 말도 못하고 고독사한 30대 남성의 이야기를 다룬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속편이 방영될 만큼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자기 자식을 학대하며 어린 생명을 위협하는 부모, 왕따를 당해도 혼자서만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아이들도 뒤를 끊이지 않는다. 그런 가슴 아픈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다. 그때 말을 걸었더라면, 조금만 더 귀를 기울였더라면, 깊은 불황, 정리해고, 빈곤, 스트레스 등 폐쇄감이 감도는 요즘이지만 평소에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 상담센터 등 누군가와 조금씩이라도 잡담을 나누는 환경이었다면 이런 사태에 빠지기 전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어떤 사람이든 혼자서 살아갈 수는 없다. 누구나 주위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살아간다. 현대사회는 인간관계가 희박해졌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사람은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 없이 살아갈 수 없다. 그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토대가 되는 것이 일상의 대수롭지 않은 대화이며 잡담이다. 지금 시대의 잡담력을 익힌다는 것은 강하게 살아남는 힘을 익히는 것 그 자체나 다름없다. 또한 자신이 강하게 살아남기 위한 힘인 동시에 그 힘은 주위 사람들을 살리는 힘이기도 하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 사람은 구원받고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 사람은 치유된다. 언어를 가진 인간만이 갖는 잡담력은 살아가기 위한 힘이 아닐까 생각한다. 과장이 아니라 잡담력은 생명력이기도 하다. 그리고 좀 더 심오하게 말하자면 잡담은 인생의 모든 것이다. 태어나서 잡담을 익히고 성장하고 잡담을 하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마지막도 잡담을 남기고 떠나간다. 그것이 인간이다. 잡담이란 살아가는 힘 그 자체다. 잡담은 알맹이가 없다는 데 의의가 있다. 우리는 매일 잡담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거의 100% 잡담에 의해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잡담을 어려워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나는 대학 교수라는 직업상 10대 후반에서 20대 전반의 대학생이나 사회인이 된 대학 졸업생과 접할 기회가 많다. 그들과 접하면서 항상 느끼는 점이 바로 대화력의 불균형이다. 또래끼리 하는 대화에서는 엄청 활기를 띠는데 자신과 처지가 다른 사람, 세대가 다른 사람, 환경이 다른 사람과는 만나자마자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린다. 잡담은 알맹이 없는 이야기는 정답이지만 잡담은 필요 없는 이야기라는 말은 큰 오해다. 잡담에는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의의가 있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대화에는 용건을 전하는 대화와 용건 이외의 대화 이 두 종류밖에 없다. 잡담은 당연히 용건 이외의 대화다. 비즈니스 현장에서 주고받는 대화는 주로 두 가지다. 협상이나 계약, 확인 같은 알맹이 있는 상담과 잘 지내셨나요? 골프는 자주 가십니까? 와 같은 비즈니스와는 전혀 상관없는 알맹이 없는 잡담으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비즈니스와 상관없는 이런 알맹이 없는 잡담이 갖는 의의는 무엇일까? 잡담은 이후 상담을 원활하게 진척시키기 위한 땅 다지기 역할을 한다. 잡담은 인간관계나 커뮤니케이션에서 물줄기를 돌게 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알기 쉽게 말하자면 개그맨이나 젊은이들이 흔히 말하는 분위기 파악의 분위기를 담당하는 것이 잡담이다. 같은 장소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분위기를 공유하기 위해 잡담이 존재하는 것이다. 잡담은 인사 플러스 알파로 이루어진다. 다른 사람과 만났을 때 우리는 인사를 한다. 인사는 최소한의 매너다. 친구, 지인, 일관계로 만난 사람, 그냥 얼굴만 아는 사람, 난생 처음 본 사람. 상대는 다양하지만 만날 때마다 안녕하세요, 첫 만남이라면 처음 뵙겠습니다와 같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이라도 인사 정도는 한다. 아니, 사회인이라면 당연한 일이다. 인사는 잡담을 하기 위한 절호의 계기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어디까지나 계기일 뿐 인사는 잡담이 아니라는 것이다. 평소와 다름없는 형식적인 인사가 잡담으로 성장 혹은 성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인사를 주고받은 다음에 달려있다. 안녕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하지요? 경기는 어떻습니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하는 일은 어때? 아유, 죽을 맛이야. 이 정도의 대화는 아직 그냥 인사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앞으로 잡담으로 발전시키려면 이 인사에 또 다른 이야깃거리, 즉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잡담에 능하다고 한다. 어쩌다 가끔 호텔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을 때면 주위에는 여자 회사원부터 주부, 지긋한 연배의 여성 그룹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온통 여자들 뿐이다. 그나마 여자 회사원들은 점심시간이 끝나면 돌아가지만 다른 여성들은 쉽게 돌아갈 생각을 않는다. 식사를 하러 왔는지 이야기를 하러 왔는지 모를 만큼 끝없는 잡담으로 이야기꽃을 피운다. 그녀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호기심에 귀를 기울여 보면 대부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법한 이야기들이다. 화제에 정리나 일관성도 없다. 엄청나게 산만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주워듣는 중에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이야기를 차분하게 정리하는 이른바 마지막 마무리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아주 적다는 사실이다. 요컨대 이야기에 결론이 없다. 정리를 하지 않는 것이다. 그에 반해 남자들은 잡담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단계에서 어떻게든 끝을 맺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일반론을 끌어내거나 혹은 그러니까 이런 것이다 라고 문제의 요점을 정리한다. 그러면 화제는 거기에서 끝나게 된다. 왜냐하면 결론이 나와버렸기 때문이다. 그 결론에 대하여 이론이나 반론을 제기하면 그때부터는 잡담이 아닌 토론이 되어버린다.
잡담이란 대화를 이용하여 그곳의 분위기를 조성해내는 기술이다. 따라서 잡담에 능한 사람이란 화술이 뛰어나다기보다는 시간을 잘 때우는 사람이나 이야기가 듣고 싶어지는 사람이다. 요컨대 대화라기보다 사람 사귐에 가깝다. 사람 사귐에 가깝기 때문에 잡담을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의 인간성이나 개성까지 묻어난다. 필요한 것은 자신의 인간성이나 개성을 말로 표현하여 상대와 잘 통하게 하는 능력이다. 함께 머무는 동안의 어색한 침묵이나 따분함 같은 거북함을 없애고 사람들과 동화되기 쉬운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다. 유창하다고는 할 수 없는 다소 서툰 말솜씨라도 잡담에서 깊은 맛이 느껴지는 사람, 어설픈 말투로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즐거운 잡담으로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 또한 자신은 거의 말하지 않고 맞장구만 치면서 잡담을 무리있게 하는 사람도 있다. 이야기에 알맹이가 없어도 괜찮다. 일상적인 인사에 플러스 알파만 있으면 충분하다. 결론을 내지 않아도 상관없다. 오랫동안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 아니, 이야기하지 않는 편이 낫다.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 이런 고민에 빠졌다면 우선 칭찬을 하자.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좋다. 칭찬이야말로 잡담의 기본이다. 너무 진지하지 않게 특별할 것 없는 부분을 칭찬하면 된다. 아무튼 칭찬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잡담이란 함께 있는 동안 서로 간의 거리를 좁히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상대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려면 칭찬이 지름길이다. 칭찬받고 기뻐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어지간히 삐딱한 사람이 아닌 이상에는 칭찬을 받으면 이 사람은 나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고 느낀다. 칭찬하는 잡담이란 나는 당신에게 호의를 갖고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다. 오늘 넥타이 아주 멋져요. 이 한마디는 넥타이를 칭찬하면서 상대에 대한 호의도 함께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때 넥타이 센스를 논할 필요는 없다. 설령 본인의 취향이 아니든 무늬가 이상하든 아무래도 상관없다. 이것은 잡담을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다. 칭찬의 내용이 아니라 칭찬하는 행위 그 자체에 잡담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말솜씨가 없어 잡담이라면 질색인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야말로 잡담에 능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하자면 상대 위주가 되는 것이다. 잡담은 자신보다 상대에게 대화의 주도권을 주게 하는 편이 훨씬 분위기가 고조된다. 여기서 주도권을 주게 한다는 말은 자신은 이야기하지 않고 상대로부터 화제를 끌어낸다는 의미다. 따라서 당신의 말솜씨가 뛰어나야 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가 한 말에 질문이라는 형태로 되받는 힘이다. 이것이라면 잡담을 잘 풀어가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바로 실천할 수 있다. 아니, 실천하기만 해도 잡담에 능한 사람으로 변신할 것이다. 상대가 흥미로워하는 이야기는 절대 빗나가지 않는다. 반려견이 화제에 올랐을 때 상대가 저희 집에는 개 한 마리 있어요 라고 말문을 열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땐 저도 최근에 개를 키우기 시작했어요와 같은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요? 어떤 종의 개인가요? 하고 상대로부터 대답을 끌어낼 수 있도록 상대 위주로 말을 걸어야 한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아닌 이상에는 단순 명료하게 상대의 이야기에 오로지 질문으로 되받는다. 이렇게만 해도 분위기가 무르익는다. 이야기가 매끄럽지 않아도 괜찮다. 바야흐로 개그 프로그램의 전성시대다. 그뿐 아니라 텔레비전을 켜면 개그맨이 등장하여 진행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여기저기서 방영되고 있다. 그런 영향 탓인지 요즘 젊은이들은 친구끼리 대화를 할 때도 뭔가 재미난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이야기를 할 바에야 화끈하게 웃겨야 한다. 확실한 필살기를 익혀둬야 된다와 같은
압박이랄까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듯하다. 하지만 그것은 큰 오해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인기 있는 개그 프로그램에서 유명 개그맨이 터뜨리는 폭소 에피소드, 그것은 프로 중의 프로가 갈고 닦은 실력으로 하는 이야기들이다. 말 그대로 예능이다. 남을 웃기는 일이 직업인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당연히 재미있을 수밖에 없다. 개그맨도 아닌 우리가 썰렁하지 않게 깔끔한 유머로 마무리 멘트까지 날리며 즉시 반응을 끌어내는 것은 당연히 무리다. 절대 못한다. 잡담의 결론은 필요 없다. 그래서 결론이 뭔데요? 뭘 어떡하자는 거죠? 이런 말은 전혀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하는 말, 절대 해서는 안 될 말 중에서도 으뜸이다. 이야기를 끝낼 때는 자연스럽게 마무리해야 한다. 아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요? 그럼 다음에 또 이 정도면 충분하다. 결론이 있다, 결론을 내린다, 깔끔하게 정리한다. 이런 조건이 붙지 않는 것이 잡담의 장점이다. 잡담은 토크가 아닌 커뮤니케이션이다. 가장 좋은 타이밍은 스쳐 지나는 30초다. 사무실 계단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과 잠깐 이야기를 나눈다. 남자의 경우엔 화장실에서 나란히 볼일을 보면서 잠깐 이야기를 한다. 시간이라야 고작 30초 정도다. 이렇게 잠깐 스치듯 나누는 30초 잡담이야말로 현대사회에 딱 들어맞는 새로운 형태의 잡담이다. 예전의 잡담은 대부분 이미 알 만큼 아는 사람끼리 커피숍이나 술집, 공원이나 길가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이야기를 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인간관계의 폭이 훨씬 넓어진 대신 얇아지면서 만남 자체도 가벼워졌다. 한두 시간 정도 여유롭게 잡담을 즐길 시간적 여유도 사라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잡담 스타일은 우연히 만났다가 20, 30초 이야기하고 총총히 헤어지는 것이다. 뭐야 고작 30초?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잡담을 해보면 30초란 시간은 상상 이상으로 길다. 30초면 이야기의 틀이 꽤 잡힌다. 1분이 되면 잠깐 서서 하는 이야기라도 상당히 본격적인 화제로 넘어간다. 그냥 인사라면 잘 지내셨나요? 네, 오랜만입니다로 충분하다. 고작 5초면 끝이 난다. 그 다음 25초에서 어떻게든 이야기를 꺼내야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네, 오랜만입니다. 전 지난주에 요즘 한창 인기몰이 중인 연극을 봤는데요. 꽤 재미있더라고요. 아마 공연이 이번 주까지죠? 엄청 상황이었으니 앙코르 공연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그럼 다음에 또 봅시다. 이렇게 전부 정리해도 넉넉하게 30초. 인사 플러스 알파에 30초면 충분하다. 취업 면접을 볼 때 면접관이 일과 상관없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덜어 있다. 우리 회사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장점을 말해보세요. 이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중간중간에 다음의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요즘 재미있게 본 영화가 있나요? 좋아하는 여배우는 누구죠? 주말엔 주로 어떻게 보냅니까? 이런 생각지도 않은 카페에서 차라도 한 잔 마시며 나눌 법한 질문들이 불쑥 나오는 경우이다. 당신은 예상 질문 외의 화제에 얼마나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가? 갑작스레 바뀐 화제에 순간적으로 얼마나 재치있게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가? 잡담 질문에도 능숙해져야 한다. 면접을 보면서 회사에서 점검하는 것은 그 사람의 유연성과 위기 능력 그리고 사회성이다. 사전에 답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나 면접에서 얼마든지 나올 법한 질문, 자신 있는 분야에 관한 이야기일 때는 제대로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거기에서 약간만 벗어나 일상적인 잡담 같은 질문을 받으면 바로 횡설수설해버린다. 그렇게 되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함께 영업이라도 나가면 곤란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들 것이다. 이와 반대로 면접관이
아, 그래요? 하고 관심을 보일 만큼 플러스 알파를 붙여 말을 되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쓸만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게 된다. 이처럼 면접에서는 그 인물의 유연성과 순발력을 보기 위해 잡담 같은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어떤 화제가 나와도 임기응변의 자세로 대처하는 유연성은 본제 이외의 잡담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취업 면접에서 잡담력을 체크하는 것은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잡담력이 뛰어난 사람을 요구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다. 또한 의외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잡담에서 눈여겨보는 것은 그 사람의 집안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집안은 집안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원만한 가정에서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맺으며 구김살 없이 자랐느냐를 의미한다. 면접관은 분명 이런 점까지 눈여겨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잡담력이 가장 필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서비스업 접객업이다. 보통 식당에 가면 접객 담당 직원이 있다. 너무 바쁠 때 말을 거는 것은 실례이므로 아주 혼잡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다. 접객 담당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식당이라면 역시 잡담에 능한 직원이 있는 식당으로 발길이 향하지 않을까. 우리 가족이 아주 좋아하는 한 식당이 있는데 특별한 날엔 꼭 그곳으로 간다. 물론 음식 맛도 좋지만 그 이상으로 그 식당의 접객을 맡고 있는 직원이 무척 친절하고 잡담에 뛰어나기 때문이다. 와인을 주문하면 와인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짬짬이 다음과 같이 말을 걸어온다. 실은 지금 소믈리에 자격증을 따려고 공부하는 중이에요. 소믈리에 자격증이라고요? 어떻게 따는 거죠? 땡땡 검정이라는 자격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에는 땡땡 같은 문제가 나오고 또 아이와 함께 간 경우라면 예전에 우리 땡땡 학습지를 많이 했어요 라고 아이에게 맞춘 화제를 골라 말을 건넨다. 물론 음식을 먹어야 하니까 잡담을 나누는 시간이라야 고작 몇 분밖에 되지 않지만 그만큼의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 기분이 좋아져 음식 맛도 한결 좋게 느껴진다. 음식도 음식이지만 반은 그와의 잡담을 목적으로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잘 되는 식당의 비결은 따로 있다. 이와 반대로 주문을 할 때 어떤 게 맛있나요? 라고 물었는데 다 맛있습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오면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다. 음식에 자신이 있다거나 딱히 추천 메뉴가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오늘의 추천 메뉴가 적혀 있습니다 하는 경우도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다. 메뉴판이나 보드에 적힌 걸 봐도 되겠지만 손님이 진정 듣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다. 최근에 주문량이 많은 인기 음식이나 특별한 식재료를 사용한 음식 같은 것을 주인이나 종업원이 직접 말로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장의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 나는 잡담과 결단이라고 생각한다. 비즈니스상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력과 잡담력이다. 이 두 가지만이 가장 중요한 사장의 일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결단은 이해가 가지만 잡담이라고 하니 의아한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사장은 새로운 니즈를 찾고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영업을 지휘하고 때론 사내를 돌며 사원에게 질타와 격려를 하며 현장 정보를 수집한다. 이 모든 행위와 관련된 것이 바로 잡담력이다. 거래처와의 미팅이 있을 때 사장은 사전에 모든 업무를 총괄한 후 상대가 나타나면 슬쩍 얼굴을 내밀고 두세 마디의 잡담을 건넨다. 그러고 나서 그럼 저는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라는 짤막한 인사말을 남기고 자리를 뜬다. 그런 대수로울 것 없는 광경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대수롭지 않은 잡담이 큰 비즈니스 물꼬를 트는 청신호가 되기도 한다. 잡담력은 비즈니스를 움직이는 돌파구가 될 것이다. 사람에게 있어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무엇보다 좋은 건강법이다.
격이 없는 잡담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말이다. 잡담으로 한숨 돌리고 스트레스를 푼다. 사실 일이 일찍 끝나고 잔업도 없는데 곧바로 집으로 가지 않는 세상의 아버지들도 마찬가지다. 단골 술집에 들러 한 잔 들이켜는 이유의 절반은 이야기가 하고 싶어서다. 술집 주인이나 다른 단골들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난 후 돌아가고 싶기 때문이다. 그 기분은 이해하고도 남는다. 새삼 아내와 마주해도 어떤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모르겠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소 닭보듯 대한다. 집에 돌아가도 이야기할 만한 상대가 없다. 그러니 집에 가기 전 한숨 돌릴 겸 어딘가에서 이야기를 풀어놓고 싶다. 머릿속을 일 모드에서 갑작스레 가정 모드로 전환할 게 아니라 그 중간 영역을 만들고 싶은 욕구도 있다. 일 이야기도 가정 이야기도 아닌 전혀 의미 없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머리를 식히려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잡담을 하고 싶어 한다. 잡담을 원한다. 우리는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이야기에 굶주려 있다. 젊은이의 잡담을 듣고 싶어 한다. 회사 상사나 친척 어른같이 연배가 있는 사람과의 잡담을 어려워하는 젊은이가 늘고 있다. 왜일까? 아마 성가셔서 말을 섞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젊은이 측에서 커뮤니케이션을 거부한 이유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래도 그것만은 아닌 듯 싶다. 이전에 회사원을 대상으로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젊은 회사원이 저의 이런 취미를 말해봤자 상사는 전혀 흥미를 갖지 않을 거요 하고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이렇듯 이야기는 하고 싶은데 말이 통할지 어떨지 불안해서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도 상당히 많다. 세대가 다르다는 이유로 커뮤니케이션을 어려워하는 중년 이상의 아저씨, 아줌마만의 고민이 아니다. 젊은이들 역시 고민이 많다. 세대가 다르니까 말이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그런 편견부터 갖는 탓에 매끄러운 대화를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다. 그렇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상사나 거래처의 중년 이상 연배의 사람은 젊은 사람이 상상하고 있는 이상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 나와 같은 세대나 윗세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의 생각과 흥미거리에 무척이나 관심이 많다. 잡담으로 마음을 디톡스한다.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속 시원히 털어놓고 싶어질 때가 있다. 그럴 땐 상대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한결 마음이 편안해진다. 최근에 힘든 일이나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는데 상대가 그 이야기를 먼저 꺼내주면 그것이 잡담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나도 가끔 동료 교수들에게 요즘 학생들 어때요? 힘들지 않나요? 하고 묻곤 한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안고 있는 사람일수록 반응을 즉각적으로 보인다. 실은 요전에 우리 학생들이 실습 나간 곳에서 툭하면 지각을 하는 바람에 그쪽에서 이젠 절대로 우리 학생들을 받지 않겠다고 하네요.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요즘은 교수가 직접 학생한테 일일이 전화를 해서 자넨 학점이 모자라는데 괜찮나 라고 확인을 해야 한다니까요. 우리 때와는 달라도 너무 달라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일도 있다. 대학뿐만 아니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의 근심거리는 거의 학생에 관한 일이다.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에게 이야기를 털어놓음으로써 조금은 속이 후련해짐을 느끼게 된다. 어디까지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맞장구 쳐주면 상대의 마음속에 쌓여있는 스트레스를 가볍게 발산시켜준다. 이것 역시 잡담의 큰 효용이다. 잡담으로 인간관계의 불필요한 가스를 빼는 것이다. 이 가스 빼기는 매우 중요하다. 마음에 빈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가스를 빼준다. 여기까지 들려드렸고요. 친구나 지인들과의 대화는 비록 짧은 잡담일지라도 우리의 정신건강과 삶의 활력에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변의 좋은 분들과 많은 대화 나누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